결국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리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천억대, 무려 수천억대의 새만금 사업을 파행시켜버린 큰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박세리 씨 모르는 분들 없을 텐데 아마 이번 사건을 보시고 그저 그런 돈 문제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게 내막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건이 왜 커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 국위선양, 나라를 빛낸 대표적인 스포츠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안타깝다라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박세리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 희망재단과 아버지와 고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 가짜 문서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박세리 씨의 부친이 포함된 이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했었던 행각이 도장만 따로 파서 찍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메워 만든 축구장 220개의 면적의 땅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민간 자본 3천억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 규모였습니다. 여기 2년 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여태 맨 땅으로 남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요. 아마 여기 안에 먼저 대표나 증권사, 건설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라고 해요. 이들에게 먼저 이 땅을 제공하여서 사업체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의향서를 제출했던 그 서류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이 위조된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어떻게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걸 또 받아들인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아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일 뿐인데 이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씨가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3천억 규모의 사업자의 아버지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보니까 나는 재단의 회장이다. 직접 사업 설명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기 보면은 채널A에서 직접 발췌한 내용인데 새만금 개발청에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업 설명회 때 이 박준철 씨가 내가 바로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박준철 씨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까지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뉴스에서는 황당한 거죠. 3천억 규모에서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다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의향서마저도 도장을 가짜로 만들었었다. 실제로는 회장이 전혀 아니지 않냐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측에서도요. 맞다. 박세리 씨 아버지는 아무런 직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만금 간척지에다 관광 레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새만금 개발청에서 여러 사업 제안들을 받았다. 결국 한 업체가 6개 정도 포함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박세리 아버지가 희망재단이 골프학교를 만든다는 취지로 여기 사업 내용에 추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골프장의 해양 레저에 온갖 조성을 하는데 부지 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니까 축구장 160개 정도 면적에다가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규모부터가 너무나 대규모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골프하면 박세리 국제학교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세리 아버지가 우선 협상자가 됐던 거라고 해요. 회장이라고도 속였고 의향서도 제출을 했고, 그러니 당연히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박세리 씨 아버지를 우선 협상자로서 탁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이 박준철 씨가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요. 박세리 씨가 이때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바쳤던 금액들 수백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딸을 돈을 위해서 골프를 시켰다. 거기에 나아가선 빚을 갚기 위해서 박세리 씨가 가져다 준 돈을 사용했다. 그런데 박세리 씨가 세운 희망재단의 회장이라는 거짓말과 도장까지 만들어서 찍어버렸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형적인 연예인들, 유명인들, 나아가서는 박세리 씨와 같은 스포츠 선수들 주변에 있을 많은 가족들, 지인들이 항상 이들의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윤정 씨 사태, 친족 재산 탕진 논란. 알다시피 재산 탕진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장윤정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미행을 하면서 도박, 외도를 주장했다. 어느 하나도 증거는 없었다. 유명한 망언도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윤정의 어머님이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대표적인 친족 간의 재산 탕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번 박세리 씨 사태도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박세리 씨도 평생을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뭔가 재산을 탕진하려는 행동이 아니냐. 자, 정말인지 좀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장윤정 씨 사태 때 어머니가 굉장히 주도자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박세리 씨의 어머니인 김정숙 씨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의 또 히스토리를 보면요. 독특합니다. 이 박준철 씨가 건달 생활을 하던 당시 지금의 박세리 어머니 김정숙 씨를 만나 야반 도주를 하여 대전에 위치한 유성교 다리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살림을 차렸다. 자, 근데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이걸 누가 아마 가짜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박준철 씨가 자신의 다큐멘터리 드라마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박세리 씨의 어머님은 이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엄청난 빚을 져서 수십억의 돈을 탕진하게 됐고 딸에게 받았던 수백억의 재산을 어디로 사용했는지 옆에 있던 어머니는 전혀 몰랐던 걸까요? 그래서 피해를 봤다라고 해야 할까요? 애매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박세리 씨의 어머니에게 박세리 씨가 무려 9억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같은 금액대의 초호화 시계를 선물했죠. 이거 이미 2022년도에 직접 박세리 씨가 최근에 공개한 이 4층짜리 고향집도 공개를 했고 다이아 반지 5캐럿짜리를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 금액만 9억 7,400만 원이었다. 아버지에게도 같은 시계를 드렸고 집값까지 합하면 약 27억 원에 대한 선물을 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찾는 데만 1년 반이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박세리 씨 어머니도 엄청난 혜택을 따님에게 받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이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과거를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그 당시 건달 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야반도주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박준철 씨가 건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헤어짐 없이 지금의 박세리 씨와 계속하여 생활을 해왔었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 좀 말이 많이 나올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결국에는 새만금 박세리 골프 사업자의 60억 이행 보증 페널티를 물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3천억 규모의 사업이 엎어지고 말았잖아요. 다행히도 국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이 시작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60억의 이행 보증 페널티를 물린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사실 국고 손실은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직접 투자비의 2%, 약 60억 원에 해당되는 우선 협상 이행 보증 증권을 요구했고 허위 서류와 제출한 것에 대하여 결국 이 모든 것을 국고로 넣어버리게 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가 이 60억 원, 이거 박세리 희망재단 아니면 박준철 씨 둘 중에 한 곳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페널티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의 거짓말과 이 사기 행각이 결국 수십억 원의 이행 보증 페널티를 물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니까 결국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인하여 대전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보니까 박세리와 채권자 간의 소송으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쭉 보니까 사실 이 박세리 전 감독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건물에요. 박세리의 전 감독님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세리의 전 감독의 부친과 이 박준철 씨가 2000년 5대5 공동지분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채무 관계로 인해서 2016년 3월달 부모가 살고 있던 부동산이 한 차례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36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취하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박세리 씨의 전 감독이 2017년도 7월달 매매를 통해 이 박준철 씨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다시 2020년에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결국 지금은 경매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준철 씨와 박세리 씨의 전 감독님이 5대5로 공동지분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이 경매로 여러 번 넘어갈 뻔했다라는 얘기예요. 무려 36억짜리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박세리 씨의 친부인 박준철 씨가 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다. 까도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딸이었던 박세리 씨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어했을까라는 여론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3천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큰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아버지가 어떠한 일에 연루됐길래 3천억이라는 글자가 이 고소에 딱 붙어 있을까요? 새만금 사업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빠르게 훑어보면 자, 알다시피 이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 그의 부친 박준철 씨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딸이 고소를 했네 만에 얘기가 많은데 고소할 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사건의 배경에는요. 무려 3천억대의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3천억대입니다. 자, 이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따르면요. 재단에서는 작년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박준철 씨가 새만금의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게 됐고, 이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도대체 이 새만금 국제 골프학교 사업이 뭐냐? 자, 살펴보니까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은요, 관광 레저 용지의 민간 주도로 1.64km 규모의 해양 레저 관광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당시 해양 골프장, 웨이브마크, 해양 레포츠 등 이 바다와 관련된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주거 숙박 시설부터 여기에 국제 골프학교까지 엄청난 내용을 제안을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지역사회를 그냥 아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박준철 씨가 가짜로 꾸민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에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라는 계획이 우선 협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여러 방면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천억 규모의 사업에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가 세워진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새만금 개발청은요,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골프 관광 개발 사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사실 무근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직접 도장까지 찍은 의향서를 냈는데 무슨 말인가 확인을 해보니 알고 보니까 이게 위조 서류였다. 결국 재단 측도 박준철 씨의 부친을 이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된 거죠. 이 새만금 개발청 측에서는요, 작년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선정마저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억짜리 규모의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조처까지 고려 중이다. 원래 이 새만금 해양 레저 복합단지는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이 박준철 씨의 위조 문서 제출로 인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재단 측에서는요, 보도자료를 통해 박세리 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재단 법인이다. 정관상 내외 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거나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가짜 도장을 제작하여 찍은 그 의향서 한 장 때문에 3천억 규모의 새만금 해양 레저 사업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여기에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까지 고려 중인데 여기에 박준철 씨가 포함이 안 될까요?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짜 의향서 한 장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재단 측에서 자신들이 한 행동도 아니고 박준철 씨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괜히 재단 측의 책임을 물을까 싶어 우리는 전혀 몰랐다. 오히려 박준철 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가 그냥 아버지가 실수했나 보다. 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잘 모르고 했나 보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무려 3천억대입니다. 3천억대. 3천억대 사업에 가짜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했으니 이게 문제가 안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박준철 씨와 박세리 씨 모두 그의 가족들까지 지금 굉장히 심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박세리 씨 입장에서 사실 이번 재단 측에서의 고소를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재단 측은 뭐라고 대답했죠?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대다수가 예상합니다. 알고 있었을 거다. 알면서도 고소를 하게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3천억대 규모입니다. 300억대만 해도 엄청난 규모인데 이 수천억대의 지금 이 골프학교와 관련된 해양 레저 산업이
전부 다 무산돼 버렸으니 이거 고소를 안 하면 재단 측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누리꾼들의 댓글 반응을 좀 보면요.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러다가 부모와 연을 끊으셔야 할 것 같다. 아마 박세리 입장에선 부친이 벌인 이 행각에 대처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부모,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고 가만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에서는요,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박준철 씨의 과거사 스스로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었던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박세리 씨를 데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골프 연습을 시키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건달 생활을 했었던 과거와 둘이 도피를 하면서 이렇게 막 다리까지 잡아가지고 팔 운동을 시키는 이거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다리를 잡아주면 이거 팔로만 기어가야 합니다.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그런 기초 체력 운동이거든요. 이걸 어렸던 박세리 선수에게 시켰던 모습 또 훈련을 하다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세리 씨가 훈련을 하다가 제대로 마음에 들지 않자 아버지가 뭐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기를 올리는 모습까지. 자,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다큐멘터리 내용 안에는요,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박준철 씨의 과거, 건달 생활 때의 모습들부터 나아가서는 대전에서 도피를 하고 또 차후에 중간에 가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는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장면을 좀 보면 본인이 과거 건달 시절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업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고 이 당시 때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골프가 요즘 유망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박세리 선수에게 골프를 가르쳐 보게 됐다. 아, 이게 돈이 되겠구나 싶어서 건달 생활을 하던 시절에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지역을 장악했던 건달 출신이니까 대전시에서 왜 이 박준철 씨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사를 살펴보면요. 이 박세리 씨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절 남다른 교육법으로 박세리 씨를 가르쳤다라고도 하는데 박준철이라는 이름보다 세리 아빠로 더 유명해졌고 새해에는 대학 강단에도 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건달 생활 때의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강단에 서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개과천선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때 보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동안 세리를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키워온 데에 대한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여 수락했다고 합니다. 사실 황량한 들판에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넘어지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울고 웃었다 미친놈 소리까지 들어가며 오직 세리를 훌륭한 골프 선수로 만들기 위해 돈과 편견과 싸우고 기존의 틀에 저항하며 잡초처럼 살아왔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전의 모습을 보면 이 박세리 씨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타고나서 동네 달리기에서도 죄다 1등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육상 선수와 투포한 선수로 또 뛰기도 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하와이 이민 시절에 발생했는데 이것도 건달 생활을 하다가 쫓겨서 하와이로 도피를 갔었던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당시 어린 세리한테 골프채를 하나 지어주고 멀리 세워둔 다음 내가 공을 치면 다시 그 공을 내가 있는 쪽으로 치게 했다. 그러면서 골프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박준철 씨가 박세리 씨를 아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골프 선생으로 탈바꿈하며 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선배를 만나게 됐는데, 야, 임마 네 주제에 골프는 무슨 골프냐? 네가 고집 피우다가 애도 나가 떨어지고 너도 나가 떨어진다. 내 앞으로 이름 달아놓고 국수나 먹고 가라. 결국 박세리 선수의 손을 이끌고 휴게소를 나와버렸고, 아빠의 초라한 모습에 울고있던 세리에게 너 지금 저 사람 하는 얘기 똑똑히 들었지? 저 사람이 언젠가는 아빠 앞에서 머리 숙일 날이 있을 거야. 너가 그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아빠는 신경 안 써. 그러니 어린 시절 이 박세리 선수가 자수성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앞만 보고 달려왔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장윤정 씨 사태죠. 장윤정 씨 사태는 워낙 유명한데 사실 뭐 어머니부터 남동생까지 장윤정 씨의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이 모든 수익을 탕진해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가족 사이의 법적 공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혹여나 생계를 책임지는 본인에게 미안해할까봐 수익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동생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모조리 탕진해버린 빈 통장만이 남았다고 했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장윤정에게 어머니와 동생은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죠. 33년을 길러준 딸이 엄마에게 왜 비수를 꽂았을까? 엄마는 괜찮지만 동생한테는 왜 그랬을까? 자, 이런 메일까지 보내게 되면서 방송사와 언론사가 들끓게 됩니다. 결국 장윤정은 어머니와 동생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가족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죠. 사실 결혼 이후에도 장윤정 씨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이 모친이 딸을 향한 악담을 남기기도 했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여 구속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윤정 씨는 아마 박세리 씨의 상황을 많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박세리 씨도 최대한 아버지를 위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정말 효녀로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 3천억대 규모는 아마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만평을 보시면요. 박세리 부친 고소에 세리의 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만평에서도 지금 이 박세리 씨의 이번 고소 사태를 두고서 비록 재단 측에서 고소를 했지만 따님이 되는 박세리 씨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의미의 연애 만평이 이렇게 그려져서 공개가 되어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이 박세리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희대의 최고 골프 선수죠. 지금도 많은 골프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고, 뭐 연예계에서도 통이 큰 선배로서 대접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 효녀로 유명했었던 박세리 씨가 이렇게 부친 고소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셀럽들은, 유명인들은 부모들을 손절하는 모습들까지 나오게 될까? 씁쓸한 기사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쭉 보면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고소하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또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말 못할 사정이 더 많을 거다. 골프 여제 박세리가 운영하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아버지를 고소하면서 올라온 댓글이라고 합니다. 사실 박세리 옹호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좀 눈길을 끌고 있어요. 앞서 뭐 장윤정, 김혜수, 한소희 여러 연예인들이 비투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빚었고 대부분 부모의 판정패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ATM 기계로 대하는 태도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거죠. 쉽게 말해서 자녀의 돈을 무슨 은행 창구처럼 빼다 쓰는 건 부모라도 안 된다. 이런 시선이 많았던 건데, 자, 부양해야 할 부모를 어쩌다 자식들이 손절하게 됐을까? 참 딱하다라며 많은 연예인들이 동전론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까지 멋지다 라며 호감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문제는 뭐 다른 연예인들, 장근석, 안정환 등 연예인들이 부모와의 돈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큰 이유가 끝없는 부모의 탕진, 도돌이표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미 수없는 부채의 탕감과 경제적 지원이 이미 이루어져 왔지만 부모의 씀씀이가 통제 또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통이 커지는 패턴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며 급한 불을 여러 번 꺼줬는데도 사실 한 번 돈의 수렁에 빠지면 부모라 할지라도 계속 자식에게 의존하며 빨대를 더 꽂게 된다. 이렇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또 비밀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발췌해온 자료들을 보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연예인들은요, 공권력에 호소를 하며 외부의 문제를 알리고 결국 부모와의 왕래가 끊어지게 되는 최악의 사례로 치닫게 되죠. 자식들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연예인의 부모가 자식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평균 연수입 자체가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부모가 개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무와 경비 처리를 위해 가족 회사를 차리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산이 수백억대라고 하면 절세를 위해 미국으로 돈을 옮기거나 문화재단 같은 공익 법인을 설립하여 부모, 형제, 자매를 이사장, 직원으로 등재하여 평생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번 사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세리 씨가 이 아버지, 부모님, 가족들에게 드린 돈이 단위가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아버지와의 갈등설 박세리. 얼마 번지도 모른다. 그냥 부모님 다 드렸다. 라고 말했던 과거의 발언들이 또 한 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방송에 등장했던 이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면서도 14살 때 아버지 덕분에 골프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아빠는 나의 첫 번째 코치다. 아빠가 있었기에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었고 뭐든 할 수 있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빠 덕분이다라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효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한 방송에서 골프 총 상금에 대해 저도 제가 번 걸 잘 모른다. 뉴스에 난 걸로만 보면 200억 원이 좀 안 된다. 상금보다는 스폰서 계약금이 더 큰데 그건 전부 다 부모님을 드렸다. 제가 이 얘기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박세리 씨가 기본적으로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 드렸던 돈만 수백억 원이 넘는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런데 결국 부친을 고발하게 된 박세리 씨, 알고 보니까 골프로 번 돈을 아버지에게 드렸지만 아버지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사용했었다. 이 발언이 또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금으로 126억 원을 벌었는데 추가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5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 500억 원.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 골프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졌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성공에 있어서 누구보다 뒷받침을 해주고 싶지 않나. 그래서 사정을 말씀하지 않더라. 하지만 사업이 계속 안 좋아지시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고 다니셔야 했고 또 자신은 훈련을 해야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야 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정말 많은 분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부모님께 첫 프로 선수 데뷔 이후 받는 상금을 족족 빨리빨리 빚을 청산했으면 좋겠다라며 전부 다 갖다 줬다고 해요. 빚을 갖고 있는 게 더 싫었다고 합니다. 돈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빚은 전혀 없다. 상금과 모든 계약금을 다 부모님을 드렸던 이유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자신을 골프를 시켜야 했기에 미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드렸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효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수억 원만 돼도 아니죠. 수천만 원 가지고도 부모와 자식 간에 척을 지고 사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500억이에요. 아버지가 500억을 날렸습니다. 그런데도 박세리 선수는 아버지를
전혀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박세리 씨 사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박세리 씨를 보고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이 빚까지 갚게 만들어줬던 박세리 씨예요. 그런데 과거 또 박세리 씨 아버지의 이 언급이 또 재조명됩니다. 딸을 골프 시킨 이유? 돈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당시에 하고 많은 운동 중에 딸에게 골프 시킨 이유를 질문받게 됩니다. 무려 26년 전 한 매체와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연하게나마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오기로 시작했는데 세리가 잘 따라줬다라고 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딸에게 골프를 시켰다라고 해석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효녀였던 박세리 씨하고는 조금 입장이 남달라 보이죠. 결국 이와 관련한 박세리 씨는 200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돈 관리는 미국에서는 회사에 맡겨 관리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하고 있다. 부모님께서 투자하시는 걸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다. 항상 뒤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셨다.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하셔야 한다. 세상에 이런 효심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0억 원이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박세리 씨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박세리 씨와 아버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정확하게는 박준철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한번 KBS에서 제작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당시 보면 맨발의 투혼으로 프로리그 우승을 하던 박세리 씨와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게 껴안는 모습이 방송에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감동하고 감격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학창시절 때 모습, 젊었을 때의 모습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는데, 자, 이걸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박준철 씨는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화투와 같은, 또 그 외에 현장에서 주먹을 휘둘렀던 이런 사건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추장을 사러 갔다가 현장에 있었을 뿐 나는 화투를 같이 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게 그냥 걸린 것도 아니고 컴퓨터, 쉽게 말해서 사기 장비를 팔 안쪽 깊숙이 숨겨온 것도 발각되어서 이쪽 패거리들로부터 이렇게 또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면을 살펴보면 이 박준철 씨는 나는 그냥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박준철 씨에게 굉장히 피해를 당했다라는 피해자들의 얘기는요, 굉장히 상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준철 씨가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어서 말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그렇게 화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준철 씨는 고추장을 사기 위해 그곳에 갔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주먹도 휘두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면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시간이 흘러 묻혀졌는데,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박준철 씨의 과거사를 다룬 이 드라마가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과거사를 쭉 살펴보면 이 박준철 씨의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굴곡 많은 인생이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보면 건달이죠.